국내 여자 배구계가 수많은 풍파를 견뎌왔음에도 이번 사태는 이전과는 확연히 궤를 달리합니다. 커리어의 정점에선 선수가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토록 빠르게 몰락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바로 안혜진의 이야기입니다. GS칼텍스 서울 KIIXX의 간판 세터로서 태극마크를 단 지 불과 하루 만에 음주운전 적발로 대표팀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 우리 배구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처참히 무너졌음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상징적인 책임감이 부여된 바로 그 시점에 자멸했다는 사실. 이 한 장면은 한국 여자 배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투영합니다. 해외의 시각은 훨씬 냉혹합니다. 중국 매체 네이트는 국가대표 선발 이튿날의 음주운전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내걸고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하락세에 접어든 한국 배구의 전력을 고려할 때 이번 핵심 전력의 이탈이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까지 덧붙여집니다. 밖에서는 이를 위기가 아닌 예견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우발적 사고일까요? 아니면 잠복해 있던 리스크가 표면으로 터져 나온 것일까요? 더 나아가 대표팀 운영 시스템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능력이 있었을까요? 배구협회와 차상현 감독 체제의 대표팀은 당초 2026년 4월 20일 진천 선수촌에 소집되어 본격적인 강화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예비 명단 18명을 구성해 4주간의 서바이벌 훈련을 거쳐 최종 14인을 추려내는 극한의 경쟁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실력 검증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선수 개개인의 생활 관리나 도덕적 해이를 제어하는 데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표팀은 AVC컵부터 동아시아 및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빡빡한 국제 무대에 투입될 계획이었습니다. 즉, 주전 세터의 부재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전술의 근간을 뿌리째 다시 설계해야 하는 비상사태입니다. 이를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사건의 타임라인은 명확합니다. 4월 16일 발탁, 17일 음주 적발, 그리고 18일 국가대표 자격 박탈까지 불과 48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는 기민한 사후 대응이라기보다 사전 기강 관리가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사례에 가깝습니다. 선발 직후 가장 엄격한 관리가 필요했던 시점에 사고가 터졌다는 건 내부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형식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렇게 허망하게 몰락한 선수는 애초에 어떤 비중을 차지하던 자원이었나? 그리고 이 거대한 공백은 과연 대체 가능한 수준인가? 아니면 구조 자체를 흔드는 치명적 손실인가? 98년생인 안혜진은 현재 여자 배구의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던 인재였습니다. 둔포초와 해람중, 강릉 여고를 거치며 정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그녀는 2016-17 시즌 V리그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GS칼텍스에 입단했습니다. 이는 유망주 수준을 넘어 리그 전체가 즉시 전력감으로 확신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2025-26 시즌 25경기 59세트 소화,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코트 위의 지휘력입니다. GS칼텍스가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일궈낼 당시 안혜진은 단순 보조가 아닌 경기 템포와 공격 루트를 직접 설계하는 실질적인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팀의 우승은 에이스 한 명의 화력이 아닌 세터 중심의 유기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어 거둔 승리였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세터는 포지션 특성상 결코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전술 이해도와 공격수와의 호흡을 책임지는 올인원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안혜진은 여기에 공격적인 서브와 신속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춰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증명할 몇 안 되는 카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좁혀집니다. 이런 유형의 세터를 우리 대표팀이 현재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 공백을 단기간에 메울 현실적인 대안은 있습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넘어가면 프레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사태를 단순 일탈로 보느냐, 아니면 시스템 붕괴의 전조로 보느냐. 중국의 네이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왜? 외신은 이번 사건을
이토록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석하는 걸까요? 그들의 비판을 반박할 논리는 우리에게 충분합니까? 핵심은 해당 행위가 지닌 엄중함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이미지 실추를 넘어 한국배구연맹 규정 제10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죄입니다. 논란의 핵심을 정통으로 타격한 문제입니다. 네티즌들은 이 대목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경고 수준을 넘어 최악의 경우 구단 제명이나 중징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일개 선수의 단순한 과실로 치부하기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절묘한 타이밍을 향합니다. 국가대표 발탁, 직후에 터진 음주운전 사고. 대중은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전무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역시 어둡습니다. 사과문이 발표됐으나 여론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국내 스포츠계의 엄격해진 도덕적 잣대와 과거 유사 사례들의 학습 효과로 인해 민심은 쉽게 되돌아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냉혹한 구조입니다. 만약 구단 차원의 방출이 현실화될 경우 선수의 커리어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아울러 국가대표 자격 또한 자동 박탈되는 수순을 밟게 될 텐데 이는 단순한 복귀 시나리오가 아니라 영구 퇴출을 전제로 한 파격적인 분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파장이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 여자 배구는 세터라는 전력의 핵심 축에서 주전급 자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터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일각에서 사상 누각이라는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오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팀의 붕괴는 코트 위가 아닌 대장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대표, 팀은 전력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변수는 명확합니다. 안혜진의 이탈은 단순한 손실인가? 아니면 전면 재편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더 직설적으로 말해 이 공백을 메울 대안은 확실히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사건 자체는 자진 신고와 사과, 그리고 징계라는 뻔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무패 우승을 이끈 베테랑 세터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감소가 아닙니다. 팀을 움직이는 핵심 운영체제가 통째로 사라진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특히 세대 교체가 시급한 대표팀 입장에서는 경험치와 안정성을 한꺼번에 잃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이를 단기간에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체 자원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순위 후보는 김지원입니다. 소속팀 GS 칼텍스에서 정규리그 세트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한 확실한 카드입니다. 문제는 리그에서의 데이터가 국제 무대에서의 적응력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V리그의 안정감이 세계 무대에서도 그대로 통할까요? 다음 선택지는 박사랑이나 이원정 같은 경험자들입니다. 국제 대회 경험은 분명한 강점이나 소속팀의 상황이라는 외부 변수가 발목을 잡습니다. 즉, 실력의 우열을 떠나 차출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팀이 원하는 최적의 조합이 아닌 현실적인 타협안을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최소현입니다. 화려한 이력은 아니지만 이번 시즌 실전 지표와 데이터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세트당 평균 4.62개로 리그 4위. 이는 더 이상 백업, 멤버가 아닌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형 전력이라는 뜻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결국 한 곳으로 모입니다. 협회는 검증된 이름값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카드를 밀어붙일 것인가? 이제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쏠립니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 것인가? 아니면 공백이 억지로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것인가?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전자는 시스템의 성과지만 후자는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현의 사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2005년생으로 현대건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지만 프로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탄탄한 주전 장벽에 막혀 출전 기회를 잃었고 결국 방출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실패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반전이 놀랍습니다. 정관장으로 팀을 옮긴 뒤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 이탈이라는 악재가 발생하자 그 빈자리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 코트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객관적인 수치가 이를 증명합니다. 세트 부문 리그 4위와 올스타 팬 투표 선발,
실력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케이스입니다. 단순히 드라마틱한 서사로 소비되기 쉽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성과에 기반한 도약입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이 급격한 상승 곡선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국제 무대에서도 통할 구조적 경쟁력인가? 더욱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안혜진의 이탈, 대표팀의 세대 교체 흐름, 그리고 임박한 국제대회라는 세 가지 변수가 한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결과 최소현은 이제 유망주를 넘어 즉시 투입 가능한 대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특히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대표팀 입장에서는 경험보다 현재의 기량을 우선시할 명분이 충분합니다. 여기서 분석의 초점을 더 좁혀보겠습니다. 단순히 성공 신화를 읊으려는 게 아닙니다. 좌절 끝에 찾아온 기회들을 누가 어떻게 실질적인 가치로 증명해냈느냐가 핵심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마주합니다. 최서현의 비상은 오롯이 실력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나아가 이 사례가 재현 가능한 시스템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녀의 시작은 참혹할 만큼 냉혹했습니다. 현대건설 시절 김다인과 이수연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출전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죠. 단순한 주전 경쟁에서의 밀려남이 아니라 세터라는 보직의 특성 때문에 성장의 길 자체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팀을 떠나게 됐고 대개는 여기서 선수 생명이 끝나곤 합니다. 하지만 정관장 레드스파크스로의 이적이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주전들의 줄부상은 팀에게는 큰 위기였으나 최서연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핵심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간 뒤의 행보입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잡는 자는 드뭅니다. 최서현은 후자였습니다. 초기엔 경험 부족이 발목을 잡는 듯 보였으나 경기를 거듭하며 판단력과 토스의 견고함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적응을 넘어 습득 능력이 탁월한 자원임을 입증하는 신호였죠. 그 결과로 세트당 지수리그 4위와 올스타 선정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실력과 스타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방출에서 이적, 주전 도약, 그리고 리그, 최상위권 수치까지 이어지는 국가대표 발탁이라는 서사는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세터라는 포지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운명의 타이밍도 기가 막혔습니다. 안혜진의 이탈로 국대 세터진이 흔들리던 시점, 이미 충분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한 젊은 세터가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차상현 감독의 세대 교체 기조가 맞물렸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폭발하며 최서연은 유망주를 넘어 사실상 국가대표팀 플랜 B의 핵심 인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대표팀은 검증된 과거에 기댈 것인가, 아니면 가파르게 상승 중인 현재의 승부수를 던질 것인가, 또한 최서현의 드라마가 기적 같은 예외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쳤던 시스템의 가능성인지를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대표팀의 행보와 그 파장을 앞으로도 면밀히 추적하겠습니다. 이런 배구판의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가장 날카롭고 신속한 분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